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의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하나씩 있는데 먼저 안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리고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반도체 현물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D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D램 거래 방식에는 크게 현물가와 고정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물가는 그냥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고정가는 대기업 간 거래를 할 때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대량으로 거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수조 원이 오가는 대규모 거래를 하는데 오늘 가격 다르고 내일 가격이 다르면 굉장히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일정 주기로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거래를 하는데 그 선행 지표가 되는 게 바로 현물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고정시켜 놓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현물가가 150원으로 급등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100원에 받고 있으니까 개이득이겠지만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엄청 손해겠죠.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미 계약해 놓은 게 있으니까 바로 올릴 수는 없고 일정 텀을 두고 현물가에 맞춰서 서서히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원가는 몇십 프로 늘어났는데 그대로 받으면 당연히 파산을 할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50원으로 반토막이 나면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100원에 팔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득이겠지만 고객사 입장에서는 야, 니네 지금 장난하냐? 지금 시중에서 50원에 거래되고 있던데 왜 우리한테 100원이나 받아먹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정가는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현물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현물가의 비중은 10%밖에 안 되고요. 고정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에 달합니다. 그래서 고정가가 중요한데 이 고정가라는 것은 현물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현물가가 또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고정가도 하락할 거란 얘기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에게는 악재입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더 싸게 팔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하향 조정 중인 반도체 현물 가격,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악재가 될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호재로 가보면 D램은 세대별로 DDR1부터 DDR5까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DDR4가 대세이고 이제 막 DDR5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당연히 DDR4보다 DDR5가 모든 면에서 더 좋습니다. 딱 하나 단점이 있다면 가격이 엄청 비싸다는 겁니다. 근데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비싸게 팔아야 남는 게 많으니까 DDR5 비중이 높아질수록 돈방석에 앉게 되겠죠. 시장 조사업체인 옴디아에 따르면 D램 시장에서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에는 4.7%에 불과하지만 2023년이 되면 20.1%, 2025년에는 40.5%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신제품이 나오면 점차 보급이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DDR5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건 초등학생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게 이익을 많이 가져다 줄 것이고 이 자체로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거라는데 이것보다 더 큰 호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수많은 반도체 기업이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이미 치킨 게임을 통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도전을 해왔지만 쪽도 못 쓰고 완전히 발렸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경쟁자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뿐입니다. 이렇게 D램은 사실상 3사가 95%를 과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익을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됩니다. 그나마 낸드 분야에서는 경쟁자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래봤자 대여섯 개의 업체 정도고 인텔 낸드 사업부는 이미 하이닉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도 합병될 가능성이 있는데 합병이 되든 안 되든 업체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전 D램처럼 치킨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D램과 마찬가지로 낸드도 아마 소수 과점 체제로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은 악재는 반도체 현물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고, 이것이 고정가에도 영향을 줘서 당분간 이익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호재는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 DDR5의 비중 전망치를 보면 올해는 4.7%, 내년에는 20%, 2025년에는 40%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DDR4보다 DDR5가 훨씬 더 비싸고 이익도 많이 남기 때문에 DDR5 비중이 높아질 것이란 얘기는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것도 뭐 추세를 보기 위해서 굳이 분석을 한 것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결국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거든요. 인류가 발전할수록 정보의 양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기업도 딱히 없고 이미 독보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1위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기술력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자본력 비교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잘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뭐 TV도 세계 1위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세계 1위, 파운드리도 세계 2위입니다. 이미지 센서도 소니에 이어서 세계 2위고요. 뭐 DDI는 독보적인 세계 1위. 자동차 전장 사업도 세계 1위죠. 그 다음에 5G 통신 장비 사업도 하고 있고, 모바일 AP 그렇게 잘 설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세계 5위권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잘하는 게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 고르라면 무조건 메모리 반도체고요. 그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D램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어도 삼성전자 투자자라면 다른 건 몰라도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뭐 이 정도로 오늘 영상은 정리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